며칠 전부터 자꾸 엿보던 정찰벌, 그가 남겨둔 냄새가 신호였죠. 이런 전술을 쓸 줄 아는 건 장수말벌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 곧 집채만한 범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장수말벌 7대, 꿀벌 15,000, 대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약점은 목덜미. 짧은 우리 침 따위는 뚫리지도 않는 온몸의 철갑옷, 그 틈에서 유일한 속살입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우르르 달려들어 열로 쪄 죽이려면 최대 400~500마리가 동원됩니다. 우리 꿀벌들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온 지 겨우 100년. 우리 고향 유럽에선 이렇게 거대한 말벌은 없었으니까요. 싸움 잘하는 경비벌들, 바깥이라는 얼음벌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입구가 뚫렸습니다. 여왕은 급히 몸을 피합니다. 어리고 약한 내부 벌들이지만 온몸을 내던집니다. 다행히 여왕은 살아 있습니다. 시중벌들이 따라붙습니다. 급히 기운을 차리시고 여왕은 다시 몸을 피했습니다. 꿀벌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고 장수는 2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마리는 다친 채로,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꿀벌집에서 1km, 작은 산 2개를 넘어 장수말벌 집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일벌들이 고기를 씹습니다. 꿀벌과 달리 이들은 육식 곤충입니다. 그때 왕이다. 장수의 왕. 세상의 모든 벌 가운데 가장 거대한 자. 이 산의 모든 곤충을 다스리는 최상위 포식자. 오로지 혼자의 몸으로 이 왕국을 세우신 분.
알을 낳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우리는 모두 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은 거룩합니다. 왕은 평생 3,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방이 모자랍니다. 할 일 없이 애벌레를 뽑아내 잡아먹고 알 낳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먹이가 모자랄 때는 애벌레로 배를 채웁니다. 우린 육식 곤충이니까. 지난해 가을 수컷이 준 씨를 품고 모진 겨울 반년을 차디찬 땅속에서 버텨내고 살아서 돌아와 이 집을 짓고 첫 알을 낳아주신 분. 우리 500목숨을 낳투어낸 어머니 달, 우리의 왕. 양봉장 지붕에는 쌍살벌들이 자주 집을 짓습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아다 새끼들을 먹입니다. 꼬마장수 말벌은 쌍살벌 털이 전문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아서 감히 벌통은 넘보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한 마리씩만 물어갑니다. 번식하는 때와 장소, 잡아가는 양까지 다 약속처럼 균형을 맞춥니다. 장수말벌은 흙을 파고 땅속에 집을 짓습니다. 흙이 많지만 물이 안 나는 곳. 장수말벌이 무덤가에서 자주 발견되고 화산섬인 제주도에는 아직 장수말벌이 없는 이유입니다. 나무에서 긁어온 펄프에 침을 섞어 집을 짓는데 곰팡이 하나 안 생길 정도로 항균, 습도 조절이 잘 됩니다. 애벌레들이 먹이를 보챌 때 내는 소리입니다. 장수말벌은 한번 나갔다 올 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덩치 큰 먹이를 좋아합니다. 풍뎅이나 등검은 말벌, 다른 장수말벌집까지 털어오죠. 등검은 말벌 먹이의 80%가 꿀벌인데 비해 장수말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산속 호랑이처럼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곤충들 숫자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수말벌은 숲속 모든 곤충의 균형자입니다. (500마리) 장수 말벌들로 꽉 찬 벌집. 일벌들 수명은 2달이 채 안 되지만 애벌레들은 튼실하고 여왕은 묵묵히 알을 낳습니다. 숫벌이 태어납니다. 꿀벌 수컷은 봄부터 꾸준히 나오지만 야생 말벌은 이 즈음에만 잠깐 나오고 맙니다. 더듬이가 더 길고 몸은 더 작고 침도 없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처럼 숯불은 하나의 절기, 신호입니다. 한살이를 마무리하라는 신호. 박사하고 최 박사하고 장수 다 놓고 개 말고 이거 뿌리 이제 그 작은 거 다 너무 자라는 거 다 돼 있네. 아파갖고 내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진통제가 안 들어가. 세 번 나도 그만치만 들어가. 처음 느꼈어. 옛날 안고 사진 했잖아. 어디 차보냐니까. 교수님, 여왕벌을 먼저 빼고, 여왕벌을 먼저 빼가 넣고. 저희가 에어컨 틀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열 때문에. 물이 젖는다든가 비 온다는 작업하면 위험합니다. 아, 이것도 뚫습니까, 근데? 네, 다 뚫습니다. 이 옷도 뚫립니다. 숨 막히는 순간에는 시간들이 멈춥니다. 그날 우리들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여왕이 있습니까? 꿀벌과 달리 장수말벌은 새 여왕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왕벌의 죽음은 곧 벌집의 종말인 셈. 대신 알을 낳을 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비 여왕벌입니다. 감나무밭 장수말벌집에 벌이 모여듭니다. 장수말벌에게 가을은 짝짓기의 계절입니다. 먼저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가 툭툭 치거나 깨무는 신용을 합니다. 암컷은 보통 일벌보다 약간 큰데 지방질이 두툼한 체형이 수컷들에게 높은 선택을 받습니다. 암컷은 여러 마리 수컷과 교미하며 평생 낳을 3,000개 정도의 씨를 받습니다. 수컷 생식기는 열새와 자물새처럼 같은 종 암컷하고만 들어맞는데 다른 종의 장수말벌을 구분할 때 수컷 생식기가 기준이 될 정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닭벌들도 우리 일벌들도 어차피 죽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우리 목숨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괜히 사납고 괜히 꿀벌집에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암수가 서로를 찾는 이유, 감이 가을에 열리는 이유.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내년 봄에 살아나 자기 집을 지을 확률은 1000분의 1. 대부분은 땅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장수말벌의 법칙입니다. 잡혀온 장수말벌은 모두 무사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다치지도 않았고요. 여왕벌도 무사했지만 배가 고픈지 계속 바닥을 핥았습니다. 일벌들이 다가가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는 한 대학교의 말벌 연구소. 장수 말벌이나 등검은 말벌을 채집해서 연구합니다. 말벌의 GPS 위치 추적기를 달아 행동 범위를 분석합니다. 장수말벌로 곤욕을 치른 미국에서 해마다 찾아와 공동 연구를 합니다.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먹은 수많은 곤충과 그 곤충들이 먹은 꽃과 풀과 열매들, 다시 그 모두를 먹는 인간까지. 모두가 연결된 자연의 그물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남을 테니까요.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